자, 지금부터 2차 함수 중단원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2차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했었냐면은 이 x축이라는 것 자체가 y 값이 모두 어떻게 되죠? 그렇죠. y 값이 모두 0이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는 뭐 y는 x제곱 뭐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이 y 값을 이 y 값은 0이라는 걸 이 2차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y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꼴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 근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1, 2, 3번을 모두 x축의 위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y에다가 0을 넣은 값, 0을 넣은 식, 즉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사용해 보면 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판별식도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판별식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각각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달랐었죠. 여기서는 실근이 2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여기서는 실근이 1개, 1개라는 거는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실근이 없었죠. 이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줄여서 쓸게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실근이 2개일 때 우리가 이것을 또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었고, 중근은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우리가 이걸 접한다 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첫 번째 문제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에 y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것이 판별식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8이라는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2차 함수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 뭐 아무튼 그 표현이 있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 또한 우리가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꼴로 고쳐서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25 빼기 4 곱하기 4 곱하기 2이므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이는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관점에서는 x축과 주어진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어진 함수에서 우리가 또 이걸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 0이 나오죠. 따라서 판별식 0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만난다 또는 접한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번을 풀어봤고요. 우리가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1번이랑 되게 유사한데 다른 것은 뭐냐? 1번은 온전한 함수 형태를 하나 주고 우리가 x축의 위치 관계를 판단했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온전하게 주진 않았지만 이 k 값에 따라서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함수를 방정식꼴로 만들고 판별식 한번 써봐야겠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꼴로 만드시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16 빼기 4k 꼴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판별식이 16 빼기 4k인데 여기서 이제 갈래가 3개로 나눠지죠. 이것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면 어떻게 되냐? 판별식이 양수면 16 빼기 4k가 0보다 큰 것이므로 16이 4k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양변은 우리가 4로 나누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k가 4보다 작다, k가 4 미만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k가 4 미만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것이므로 k가 4 미만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즉 16 빼기 4k가 0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k가 4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따라서 k가 4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이것 또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보시면은 4k가 16보다 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4로 나눴을 때 최종적으로 k가 4보다 크다, 즉 k가 4초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k가 4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질 것이고, 그때는 주어진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x축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x축뿐만 아니라 어떤 직선에서도 이차 함수와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내가 이제 문자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곡선, 즉 2차 함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2차식의 가장 일반화된 꼴로 씁니다. 그리고 직선을 나타낼 때도 직선의 가장 일반화된 꼴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하나씩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식이 주어졌다면 이 둘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우리가 x축과의 위치 관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다들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답을 했겠죠?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 y에다가 0을 대입했었죠. 근데 이 0을 대입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x축이 전부 다 y값이 0인 어떤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 그 식에다가 y에 0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이 2차 함수와 x축을 비교해 보겠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지금 직선과 2차 함수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는 2차 함수식에다가 뭐를 대입해야겠어요? 그렇죠. 2차 함수식에다가 직선의 식을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에 또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정식에서 또 이제 판별식이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직선의 위치 관계가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이 y에다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식을 대입을 해서 px 더하기 q라고 쓰시고, 이것을 정리해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숫자면은 덜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주어진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쳐서 2차 방정식꼴로 나타낸 다음에 판별식을 구하시고, 이 판별식에 따라서 우리가 판별식이 양수, 음수, 0으로 결정되면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와 직선 x 빼기 2를 위치 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렇게 두시고,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은 0입니다. 자, 어떤 한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대입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으면 이것의 판별식을 구해볼 수 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고요. 이는 음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렇죠.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축과 위치 관계와 다른 점은 x축 위치 관계는 그냥 0을 대입한 거니까 주어진 2차식에다가 바로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어렵긴 한데 사실 그 푸는 과정과 의미를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지금 뭐랑 같냐면 5x 빼기 1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4x 빼기 2는 0입니다.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16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0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주어진 직선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접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와 2x 더하기 6을 이렇게 둘 수 있고, 이를 조금 정리해 보시면은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므로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 28 양수가 나오시네요. 판별식 양수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서로 다 두 점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조금 짧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판별식 양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사실 내가 이거를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이 수업을 안 했을 때라서 내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대답이 달라지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이 범위, 제한된 범위에 따라서 그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거든요. 근데 꼭지점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2차 함수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고,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그 어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범위입니다.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개형은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첫 번째로 꼭지점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2차 함수가 2차 함수의 꼭지점 알려면 무슨 제곱식을 만들어야 한다 했는데,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중3 때도 배웠겠지만, 여기 선생님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를 친 저 x의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 해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라는 말이 사실 없는 말이긴 한데, 자,
x 계수의 반의 제곱, 즉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을 한 것이 상수항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4가 x의 계수인데 반이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2죠. 그의 제곱이 뭐죠? 4죠. 아,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5 말고 여기 5가 계시잖아. 이 5 말고 4가 이렇게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식을 이렇게 4로 띡 바꿔버리면은 등식이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앞에 이 파트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인수분해 공식을 꼭 암기보다는 좀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시는 거라면 네, 마음이 좀 아프네요. 열심히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주어진 우리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우리가 2,1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낸다 했죠? 아마 이것도 중학교 때 기억이 나시는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쌤이 지금 여기 노란색 박스, 노란색 네모를 하나 쳤는데 이게 뭐냐? 최고차,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라면은 우리가 A라 칠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일 것이고,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이니까 양수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쌤이 살짝 그려보면 뭐 대충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2,1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범위가 내가 중요하다 했잖아. 지금 이 상태로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범위가 없었다면 최소값만 있었겠죠. 최대값은 없고. 자, 그러면 범위가 지금 0부터 3까지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 뭐 3은 한 이쯤 되겠죠. 그 0은 한 이쯤 되겠죠. 0.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점은, 이 참수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2를 기준으로 3은 한 칸 가는 거잖아. 근데 2를 기준으로 0은 이렇게 두 칸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내가 나중에 또 수업 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 0을 넣었을 때 값은 얼마인가? 라고 여기 뭐 여기든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3을 대입해보시면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것은 항상 이거는 공통된 거야. 앞으로 너희가 수능까지도 가실 건데요. 이런 거 무슨 값, 그러니까 x 값이라고 명시하는 게 아니라면 항상 y 값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y 값의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라 했는데 갑자기 0 넣었을 때 최대잖아 하고 최대값 0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내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 설명이 들었어.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y값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x를 0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건 x가 0인 거야. 그러니까 x 0 넣었을 때 몇으로 최대인 거니? 0 넣으면 그렇죠, 5죠. 그래서 최대값 5고요. 3을 넣었을 때는 2가 나오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땐 1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이 1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풀고 설명을 또 해볼게요. 2번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2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로 한번 묶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꿀팁은 무조건 1차항까지만, 그러니까 차수가 1차인 것까지만 묶으세요. 상수는 그냥 뒤에 이렇게 버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센터에
여기 괄호 안에 센터에 6x가 있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뭐가 와야 한다 했죠? 뒤에 숫자가 1차항 계수의 뭐의 제곱? 그래, 반의 제곱이 와야 한다 했어. 그러면은 이 반의 제곱이 오려면은 6의 반은 몇이죠? 3. 3의 제곱은 9.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9가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그냥 더해주시면은 그렇죠. 등식이 성립을 안 하니까 여기 빼기 9까지 해주셔야 해요. 근데 이 빼기 9가 필요 없잖아. 완전 제곱식 입장에서는. 그럼 이 밖에 꺼내주고 싶은데 이 빼기 9가 밖으로 나가려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곱해져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또 더하기 9가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뭐 내가 나간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만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플러스 9가 사실은 더해진 건가요? 빼진 건가요? 더해진 거라고 한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시각적 그런 자료에 의존하는 친구인 거죠. 더하기 9니까 더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식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 더하기 9가 있지. 그럼 이 식 전체에다가 사실은 더하기 9를 한 게 아니라 빼기 9를 한 거지. 그러니까 빼기 9를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묶여져서 나가면서 여기 더하기로 표시가 되는 거야. 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들으세요. 만약에 이게 더하기 9라고 느껴지신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 안에선 더하기 9니까 더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식 전체로 봤을 때 이건 사실 마이너스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더하기 2잖아. 그럼 이 빼기 9 된 거 아니니? 맞죠? 그러니까 빼기 9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식과 여기 우변에 있는 식과 좌변에 있는 그냥 이 더하기 2로 끝나는 이 식을 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괄호 밖에 더하기 9를 해줘야 우리가 같아진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꼭지점이 몇이라는 거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3,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도 내가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11이고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제 답을 내시면 그렇죠. 안 되겠죠.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그렇죠. 이거 범위 제일 중요하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어딘지 한번 표시를 보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겠죠. 그럼 2는 여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2번에 같은 문제는 1번과 다른 점 뭐냐면 1번은 여기 파트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2번은 꼭지점을 지금 포함 안 하고 있죠.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 안 하는 경우가 좀 땡큐야. 뭐 고려할 게 없잖아. 그냥 진짜 더 높이 있는 게 최대인 거고 더 낮게 있는 게 최소야. 물론 1번 문제에서도 꼭지점 포함해도 더 높이 있는 거 낮게 있는 거 그 고려는 해야겠지만 고려해야 할 대상이 세 가지라는 거. 꼭지점을 포함해서 양 끝점과 그게 어려운 건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 끝점 중에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놈들이 있어. 선생님 큰 게 최소고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니까 여기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그래서 최대는 2, 최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아주 단순한 친구들이 있어요. 내 수업을 하나도 안 듣는다는 뜻이죠. 내가 방금도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는 내가 x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뭐가 궁금한 거야? y값에 대한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2랑 마이너스 2를 넣으신 분들은 내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선운술형 평가 때도 그냥 잘 써도 다 빵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를 주어진 함수에 대입을 하시고 그 대입한 값에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와 2를 직접 대입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1 하셔서 10이 나올 거고요. 2를 대입하니 마이너스 25 더하기 11 하셔서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대 최소를 풀어봤고, 조금 설명하면서 푼다고 되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범위다.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그리고 범위에 꼭지점이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조금 고려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답을 낼 때 x값을 쓰는 게 아니라 y값을 써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언제,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최대를 가지나요? 라고 한다면 x값을 쓰는 게 맞지만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은 보통 y의 값을 써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여기서 만날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지금 꼭지점이 어딘지도 몰라.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맞고요.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x축과 난 진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근데 이 두 점이 난 지금 b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b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가 뭐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b,0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 봅시다. 뭐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나중에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방정식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함수로만 이렇게 나타나져 있지만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0이라는 어떤 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b와 마이너스 2란 뜻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내가 딱 상상을 하기로는 아이들의 표정이 딱 상상이 됩니다. 이 선생 지금 뭐라는 거지?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지금까지 판별식을 딱 쓰고 뭐 판별식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니까 이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이상한 걸 많이 했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건 뭐야? 방정식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 건 뭐야? 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별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실근의 값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데 그 실근의 값은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b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2, x 빼기 b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b가 나와야 하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bx 빼기 2b는 0이므로 따라서 b는 얼마인가요? 계수 비교해보시면 b와 6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2-b와 a가 같아야 하니 b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풀어버렸는데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그 연결을 잘 지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과 만나지 않도록 k값의 범위 정하세요. 만나지 않도록 판별식 어떻게 돼야 해요? 그렇죠, 음수 돼야겠죠. 자,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자, 이 말을 잘 파악하셔야 해.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오, C가 정말 괴팍하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해서 쓸게요. 그러면은 4k 제곱 빼기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24를 해보시면 4k 제곱끼리 사라지시면서 마이너스 4k 더하기 24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야?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을 조금 넘겨보시면요, 4k가 24보다 크다. 따라서 k가 양변에 4로 나눠주시면은 k가 6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왜 6번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판별식을 쓸 줄 알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판별식의 관점에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번 2차 함수가 저렇게 있고요. 직선 이것과의 x축 교점의 합이 6이고 곱이 7일 때 너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설명을 했을 때 두 교점의 x축의 합, x좌표의 합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직선 뭐뭐가 아니고 x축이라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 저거랑 x축이 교점이 두 개래. 아까 5번에서 바로 말하고 왔잖아. 뭐였어요? 그렇죠. 실근이었죠.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실근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했는데 그 실근, 2차 방정식의 실근과 뭐가 같다고 했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x축도 직선이에요. 생긴 게 직선이시잖아.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관상을 볼 줄 아니까 자, 딱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이게 x축만 직선이 아니고 좌표 평면에다가는 우리가 엄청 많은 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2차 함수와 다른 직선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파악할까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주어진 이 2차 함수의 y에다가 진짜 이 직선을 이렇게 대입을 했었어요.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x 더하기 2 빼기 n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또 2차 방정식꼴을 만들고 이거에다 판별식 써가지고 뭐 두 점 만난다, 접한다, 안 맞는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봐봐. 이렇게 정리한 것에 두 교점의 x좌표라는 이 말 합은 좀 떼버리고요. 자, 요 말 두 교점의 x좌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게 실근을 뜻하는 겁니다. 실근의 값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연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 방정식의 실근이 합이 6, 곱이 7이라는 거야. 뭘 생각해 얘들아. 이걸 지금 막 열심히 근해 공식해서 막 구해가지고 선생님 그걸 직접 더하니까 6이고요 곱하니까 7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뭐를 써야겠어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죠. 만약에 그냥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때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랑 베타 더한 건 어떻게 돼? 그래 너희 다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 곱한 건 어떻게 돼? 그렇죠. a분의 c다 라는 이런 근과 계수 관계. 내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할 때는 너무 땡큐스럽게도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바로 계수만 보고도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7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럼 써야죠 여러분. 자, 마이너스 a분의 a가 1이고 b m 더하기 2 얘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그리고 a분의 c a는 1이니까 a분의 c 2 빼기 n이 7이라는 거야. 자, 계산해봅시다. 계산하면은 m이 몇 나와요? m은 마이너스 8 나오고요. n은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이 m은 마이너스 8, n은 마이너스 5가 되겠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과 계수 관계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교점의 x좌표, 저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거, 저것은 우리가 직선과 2차식을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말 알아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8번 봅시다.
어느새 문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저렇게 있고요. 꼭지점 A와 D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고 합니다. 뭐 저때 이제 BC는 X축 위에 있다 하고요.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2차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지금 우리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그림을 주고 무슨, 그러니까 뭐 최대값이 있으니까 뭐 최대 최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왜 도형의 둘레가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의문이 들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만든 말인지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 나왔잖아? 모르는 게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는 애들이 은근 많아요. 그냥 워딩 자체만 딱 읽고 뭐야, 아니 난 지금 이차함수 최대 최소 배우는데 갑자기 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난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아니 넘겨야지 다음 문제,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계속 스킵하시고 뭐 이것도 스킵하고 저것도 스킵하고 대학도 스킵하고 뭐 다 스킵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르는 게 나오시면은 아는 것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한다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배웠는데, 지금 뭐 갑자기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와 둘레 길이를 어떻게 연결 지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 지어 볼까 했는데, 보통 그 시작은 이제 내가 그냥 연결만 지으라 해놓고 안 가르쳐 주면은 답만 바로 내버리면 그 심한 이 원 뭐 좀 민심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자 보통 그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잡냐, 미지수 두기, 이것으로 우리가 그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미지수로 잡으면 되냐, 이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 직사각형에 지금은 둘레지만 2학년 되면 넓이 할 거고요. 2학년 끝부분 가시면은 부피도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에서는 보통 미지수 두는 거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미지수로 둬야 하냐면, 여기 뭐 아무 데나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 이 x축 위에 있는 이 점 있죠. 1사분면, 뭐 1사분면이 없다면 2사분면 등등등 1사분면 위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x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t라고 둡시다. 이렇게 t라고 두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t면은 y의 좌표는 t 제곱 더하기 4겠죠. 그럼 이걸 좀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 지금 이 길이가 t라는 거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가 되시는 거야. 맞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해줬을 때는 내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t의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자 생각해보면 t가 뭐는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갈 수가 없어. 자 봅시다. t는 지금 여기 요 길이가 t거든요. 그럼 뭐 점점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데, t가 막 여기 엄청 작아지는 것도 되는데 여기 되면 되겠니? t가 0이면 안 되겠죠. t가 0이면 이 직사각형이 없다는 거잖아.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이 가로 길이가 0이라는 거잖아.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t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가 커질 수는 있어.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진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되면 되겠니? 여기까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쌤 가로 길이가 여기 그냥 안에서만 이 그래프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닌가요? 딱 이렇게 맞게? 근데 이렇게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이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이 사각형이 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가로로 넓어질수록 높이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높이가 올라갈수록 가로가 줄어듭니다. 그 말은 가로가 만약에 이렇게 완전 맥시멈으로 다 채워졌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높이가 완전 0이 돼 버리겠지. 따라서 이 t라는 놈 자체는 0보다는 커야 하고요, 2보다는 또 작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여기는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자체가 2,0이거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여기다가 2를 넣어보시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설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자, 우선은 저기를 t라고 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사각형 둘레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t니까 여기가 t죠. 여기도 t입니다. 왜냐면 이차함수는 꼭지점, 그리고 여기 있는 꼭지점을 대칭축으로 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기도 길이가 t가 되면 알 수 있고요. 당연히 높이도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직사각형은 평행하니까 여기 BC 전체 길이 t 더하기 t 해서 2t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레를 내가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어떻게 쓸 수 있냐, 2 곱하기,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좀 이상해요. 자, 2 곱하기 t 더하기 t 더하기 4 t 더하기 t 빼기 t 제곱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죠. 이 2 곱하기는 왜 있냐, 뭐 어차피 여기 이거랑 이거 더하고 2 곱하는 게 뭐 그냥 다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2를 곱한 거야. 그럼 요거를 좀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이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식의 0부터 2 사이에서 t가 여기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 거야. 지금 요 마이너스 2t 제곱 블라블라 얘가 지금 직사각형의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문제가 좀 달라졌지. 만약에 이 8번 문제를 이 그림처럼 안 주고 그냥 만약에 요렇게 줬다라면 여러분들이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 2차식에 저 2차 함수에 0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면 뭐 잘 풀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풀어보시면은 y는, 자,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은 내가 꿀팁은 뭐라 했어? 1차 항까지만 묶고 저 끝에 상수는 밖에다 버려두시라 했어. 그리고 이 중간에 어떤 수가 와야 한다 했냐면 뭐가 와야 한다 했죠? 그렇죠. 1차 항에 반의 제곱, 반 하시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이니까 여기 더하기 1이 오셔야 하는데, 이 더하기 1은 사실은 더해진 게 아니고 빼진 거죠. 앞에 마이너스 1을 다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2를, 그래, 마이너스 2를 더한 거, 그러니까 2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다가는 2를 뺀 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2를 한 번 더 더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어렵다면은 꼭 저를 찾아오세요. 아이고 어려워 안 해 하고 갖다 버리시지 마시고 나를 꼭 좀 찾아와. 아무도 안 와서 문제야. 오면 내가 이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뽑아줄 수 있거든 얘들아. 그냥 날 좀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0과 2 사이에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얘는 생겨 먹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이 1,10이야. 그래서 1,10이 한 요쯤부터 생각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이런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10. 그때 지금 0과 2는 어디쯤이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거예요. 그럼 최대는 여기 아니니? 아, t에 1 들어갔을 때가 최대네? 그럼 답은 1입니다. 쓰시면 내가 안 된다 했죠. 무조건 y 값을 써야 하니까, t가 1일 때 최대값인 거니까 1을 대입하시면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따라서 최대는 10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8번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 자, 마지막 9번 문제 봅시다. 2차 함수, 이것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을 지난다.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p에서 접할 때 a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p 값이 뭔지 알아내야 할 텐데, 요런 거는 사실 꿀팁은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p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렇게 난데없이 요런 말이 나오잖아 얘들아. 뭐뭐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항등식이야. 자, 뭐뭐에 관계없이 뭐 임의의 뭐뭐 모든 뭐뭐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요런 말의 키워드는 항상 뭘로 연결되냐면 항등식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라는 건 뭐냐면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그 점의 x좌표, y좌표를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그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잖아. a 값에 관계없이 그 식이 항상 성립한다. 뭐야?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2를 는 0이라 두시고, 는 0은 아니구나. 는 0은 아니겠죠. 자, 얘를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1 a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여기 있는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a에 뭐 1억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1조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져야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요 친구가 0이 돼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따라서 x가 1인 거죠. x가 1일 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지나는 점이 나올 텐데, 그 말은 뭐야? x가 1이면은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 p의 x 좌표가 뭐겠니? 1이어야겠죠. 항상 a 값에 관계없어야 하니까. 근데 1을 대입해보시면 y의 좌표가 3이 나옵니다. 즉 p의 좌표가 우리가 1,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런데 이 점 p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직선 블라블라와 점 p가 접한대요. 이 접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고, 어쨌든 만난다라는 거니까 이 p를 저 직선에다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지금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에다가 이 1,3을 대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 해보시면, 정리를 해보시면 b는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뭐 해야 하냐면 a, b 값을 구해야 하는데, a 값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접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써야겠죠. 자, 2차식 y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2라는 이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다라는 거야? 이 두 식을 연립한 거.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에 같다라고 놓은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다라는 거니까 같다고 놓으시면, 아이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드네. 자, 이렇게 두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빼기 a 빼기 3은 0.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가냐? 얘가 지금 접한다라는 거잖아. 접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여러 가지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군요. 이게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공통수학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접한다 했으니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접하려면은 어떻게 돼야죠? 판별식이? 그렇죠, 0이어야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 더하기 2의 제곱, 얘가 지금 b야, 빼기 4,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얘가 지금 b라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4a 더하기 12는 0이라는 것이니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은 0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a 더하기 4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 더하기 4의 제곱이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b는 5, a는 마이너스 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